중년기에 있는 분들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자가, 전세, 월세주택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월간 지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택을 유지하는 비용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가스, 전기, 상하수도는 기본이고, 자가주택이면 재산세가 포함되고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가 포함되겠죠. 더해서 지금은 자동차가 가구당 한 대 이상 가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세금, 보험료, 그리고 유류대가 포함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오늘은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월간 주택 유지비와 자동차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 영상을 시청하신 다음에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루 시간을 내서 정리를 해보니까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더군요. 저는 많이 아끼는 편이고 또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가스, 상하수도, 그리고 재산세를 계산하니까 연간 320만 원,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자동차 유리대로 나가는 돈이 연간 약 270만 원이더군요. 주택 유지비와 자동차 한 대를 굴리면서 지출하는 비용 총액은 연간으로 환산하면 590만 원 정도입니다. 이를 월 지출액으로 환산하니까 한 49만 원 정도가 지출되더군요. 물론 현가 기준입니다. 아직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지만 은퇴 후에도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퇴 후엔 소득은 대폭 줄어들 텐데 주거 유지비와 자동차 한 대를 굴리는 비용으로 매월 49만 원이 지출되어도 가계 경제에 부담이 없을까요?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까지 우리 부부는 주말마다 찜질방 데이트를 즐겼는데요. 적게는 주 1회, 많으면 주 2회 정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찜질방을 주택 삼아서 출퇴근하는 중노년들이 제법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찜질방에서 식사와 목욕, 그리고 잠자리를 해결하는 분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당시에 찜질방 1회 사용권이 7,000원이었는데 월간 단위로 끊으면 할인받아서 6,000원이니까 한 달이면 18만 원이 들어간 셈입니다. 18만 원으로 숙박과 목욕은 기본이고 찜질방 실내에 갖추어진 각종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값은 물론 전기, 가스, 그리고 여름엔 에어컨, 겨울엔 난방비까지 포함해서 매월 18만 원 찜질방 월세를 살고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18만 원으로 밥값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해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값, 전기, TV 시청료, 난방비 등이 아까워서 아껴 써야 할 일도 없습니다. 또 심심하면 만화책을 공짜로 읽을 수도 있고 또래 친구들도 사귈 수 있으니까 월 18만 원으로 누리는 혜택치고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찜질방 인생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에겐 비용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크고 작은 걸 떠나서 편히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은 당연히 필요한 기본 항목입니다. 그러려면 주거 공간을 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감수해야겠죠. 뿐만 아니라 요즘은 자동차가 필수죠. 은퇴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은퇴 후에 경차라도 한 대 굴리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동차 세금, 자동차 보험료와 기름값, 그리고 수리비용까지 주기적으로 크고 작은 돈이 들어갑니다. 간혹 교통신호라도 위반하면 딱지값은 덤이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또 하나의 선택적 지출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지출액의 많고 작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또 건강보험료는 피할 수 없는 혹처럼 붙어 다닙니다. 물론 자동차가 사치라고 여겨진다면 타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먹는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기타 생활비도 노력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지출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와 달리 단독,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정 폐기물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네 노인들 중에서 몇 분은 각종 박스나 휴지,
그리고 빈병이나 고철 등을 수거해서 생계를 해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하철에서 벼룩신문 수거하던 분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처럼 폐휴지를 줍는 노인들의 경쟁이 치열하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좋기 5명 이상의 어른들이 주기적으로 박스를 줍기 위해서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봄만 되면 우리 집에 오시는 어른이 있습니다. 봄맞이를 하느라 꽃을 많이 심어서 그런지 플라스틱과 박스를 줍기 위해서죠. 옥상과 뒤뜰 그리고 주택의 외벽에 화단을 직접 만들고 화초를 가꾸는 아내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플라스틱과 박스가 나오거든요. 크고 작은 화초와 각종 채소류들을 키우기 위해서 헌인 등에 있는 화훼단지를 다녀오면 사오는 양이 일반 가정집 수준이 아니라 꽃가게를 연상할 만큼 적지 않은 양을 사오기 때문에 폐기할 플라스틱도 많은 편입니다. 해마다 벌어지는 연례 행사로 내겐 곤욕이지만 아내에겐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할 수도 없고 그냥 군소리 없이 흙과의 씨름을 마다하지 않죠. 벌써 10년 정도 계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법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주말에 텃밭을 손보고 있는데 아버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나고 보니까 젊은 시절은 고통스러웠는데 그래도 노년은 평안한 것 같다고요. 자식들하고 손주들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가족과 텃밭을 가꾸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도 노년기에 누리는 행복이라고 말이죠. 폐휴지를 줍는 노인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더 크게 와 닿는다고 하시더군요. 미국의 어느 설문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 생애 전략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한 대상자의 53%는 생애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59%,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40%, 재산 관련 걱정은 하지 않기 때문에 19%, 그리고 자금이 부족해서 31%, 전문가에게 조언 비용을 내고 싶지 않아서가 5%였어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를 믿을 수 없어서가 5%였죠. 실로 다양한 구실을 앞세워서 생애 전략을 세우지 않았다고 답한 것입니다. 준비된 은퇴와 그렇지 않은 은퇴가 같을 순 없겠죠.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느라 은퇴 준비를 할 수 없었다고 말해도 누구 한 사람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퇴직 이후에 생애 전략을 세우는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의 문제라는 걸 직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노후가 버겁다고 해서 나를 대신해서 버거운 노후를 대신 살아줄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영상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에 있을 때 주거 유지비와 자동차 운영비로 매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은 부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스, 전기, 물값, 재산세, 월세, 기름값, 보험료 무엇 하나 상승하지 않는 것이 없죠. 하지만 소득은 어떻습니까? 은퇴하고 나면 소득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 뻔하고 평균적으로 73세를 전후로 해서 소득이 끊어지는 현실에서 퇴직 이후 생애 전략을 고민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 사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거 유지비와 자동차 한 대를 운영하는데 매월 약 50만 원의 지출이 발생한다면 주거 유지비와 자동차 운영비 합계 상승률이 2% 정도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엔 55만 원, 10년 후엔 61만 원, 15년 후엔 67만 원, 그리고 20년 후엔 74만 원 수준으로 상승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률이 3%, 4% 수준으로 더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퇴 후 주거 유지비와 자동차 운영비는 늘어나고 더하여 생활비, 의료비까지 가세하면 소득 없는 노년기에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소득 규모에 맞게 지출액을 줄인다고 해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노년기 삶이 버거울 수밖에 없겠죠.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일인데요. 자신감이 부족해서 전문가를 믿지 못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에 대한 비용이 아까워서 은퇴 후에 생애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돈 없는 노후는 재앙입니다. 최소한의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주거 유지비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퇴 후 생애 전략을 세우는 일은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풍요로운 노후는 아니더라도 심히 버거운 노후를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죠.